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는 2년 이내에 사라질 겁니다. 머지않아 목성의 대적색 반점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명왕성의 대기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증발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토성의 고리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현상은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기울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그 결과 가스거인을 장식하는 눈길을 사로잡는 고리는 25년 후에는 별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토성의 얇은 고리가 가장자리를 비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라짐이 발생해요. 마치 종이를 지면과 평행하게 눈높이의 수평으로 세워 종이의 가장자리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가스거성의 고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계절이 진행됨에 따라 고리의 남쪽이 기울어지는 대신 북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행성은 다시 기울어져 남쪽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러한 고리평면 교차는 15년마다 지구가 가스거인의 고리평면을 통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현상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건 2009년이었어요. 그 후 고리는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3월에 고리가 가장자리로 다가왔다가 같은 해 11월에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질 거예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리가 다시 나타나 처음에는 가장 큰 망원경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시에 더 먼 미래에는 고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대부분 얼음과 소행성 충돌로 인한 암석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초당 수톤의 질량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길어야 수억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대적점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거대한 폭풍은 향후 20년 안에 회전을 멈출지도 몰라요. 문제의 폭풍은 우리의 행성보다 더 큽니다. 이 폭풍은 1830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하지만 1600년대의 관측에서도 목성에 거대한 반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동일한 대적점, 그레이트 레드 스팟이라면 폭풍이 수세기 동안 격렬하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성의 시속 4에서 600km의 제트기류 덕분에 이 폭풍의 소용돌이는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폭풍과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레드도 영원히 계속 격렬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잦아들고 있습니다.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그레이트 레드 서클, 즉 GRC로 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나중에 GRM, 그러니까 그레이트 레드 메모리로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18세기 후반 폭풍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4배에 달하는 56,000km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보이저 2호가 목성을 지나갈 때 이미 폭풍은 원래 크기에 거의 2배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축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2017년 GRS의 폭은 지구 지름의 1.3배도 채 되지 않는 16,335km에 불과했습니다. 명왕성의 대기가 이상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지구에서 40억 km 이상 떨어진 카이퍼 벨트 지역에 위치한 이 얼음 외소 행성은 2018년 별 앞을 지나가면서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왕성을 비추는 강력한 광원을 통해 연구원들은 이 외소 행성과 그 대기를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명왕성의 대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표면으로 다시 얼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여러 지점에서 여러 대의 망원경을 사용해 명왕성과 주로 질소로 이루어진 얇은 대기를 관측했습니다. 이 대기는 외소행성 표면의 얼음 증기압에 의해 유지되어 명왕성은 약 25년 동안 태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명왕성은 현재 우리 별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엄청나게 거대한 궤도의 다른 영역에서 가까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목성의 그레이트 레드 스팟, 토성의 고리, 명왕성의 대기 외에도 우리는 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은 사라지지 않죠?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은 하늘의 빛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별이 태양과 같은 물리적 물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매우 천천히 큰 변화를 겪는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보다 수백 배나 무거울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별들도 갑작스러운 재앙적인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명이 다하면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수개월 동안 빛을 발하며 눈부신 초신성 폭발로 소멸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한 그룹의 연구원들은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스코, 한 세기 동안 관측된 사라지고 나타난 근원들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종류의 사라지는 물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꾸준하게 존재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별을 찾고자 합니다. 초강력 망원경을 들이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현재 우주와 그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천천히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극적인 소멸은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별이 꾸준히 빛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은 밝기가 변하고 맥동하는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바스코는 매우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안정된 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별을 찾고자 하죠. 이러한 현상은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은 새로운 물리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인 증발하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유명한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인 블랙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합니다. 그들은 기괴한 방사선의 형태로 질량을 잃어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킹 방사선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이 블랙홀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킹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주가 우리 눈앞에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증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호킹 방사선은 지금까지 아무도 관측한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험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게요.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의 힘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 빨판이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블랙홀은 비슷한 질량을 가진 다른 어떤 천체보다 중력이 크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유명한 이유는 밀도 때문인데 작고 작은 공간에 엄청난 양의 질량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밀도가 높은 물체와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력해져 탈출이 불가능해져요. 진공 상태에서는 빛의 속도조차도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충분히 거대하거나 밀도가 높은 물체는 시공간에 심각한 공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물체의 거대한 중력장이 시공간을 감싸는 거예요. 블랙홀이 가장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또는 은하단과 같은 다른 초밀도 물체에서도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이는 초밀도와 초질량 천체가 호킹 복사와 유사한 종류의 방사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초질량 블랙홀의 운명에 따라 우주의 모든 것이 증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호킹 방사선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주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바뀔 거예요.